여러분, 만약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여러분 통장 잔고의 30%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면 어떠시겠습니까? 1억 원이 들어있던 계좌에 7천만 원만 남은 상황, 이건 상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환율이 1,100원에서 1,500원으로 치솟는 순간 원화만 들고 있는 우리의 구매력은 세계시장 관점에서 정확히 그만큼 삭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위기를 즉각 느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믿는 세 가지 경제 착각 때문입니다. 내 예금 숫자가 그대로면 재산도 그대로라는 착각, 환율은 여행객이나 직구종만의 문제라는 안일함, 그리고 한국 경제는 튼튼해서 금방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외부의 해일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유리 감옥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의존도가 90%가 넘고 식량 자급률은 45%를 밑돕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모든 비용에 환율 세금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환율이 10%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최대 0.8%포인트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마트의 밀가루와 식용유,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이미 환율 1,500원의 공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무서운 현상은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의 수출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 달러는 자석에 이끌리듯 미국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은 화폐 가치 하락과 물가 폭등이라는 고통을 떠안습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커피값이 오르고 전기료가 비싸지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환율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경제라는 얼음판이 달러라는 태양 아래 얼마나 빠르게 녹고 있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환율은 단순히 돈의 가격이 아니라 국가 간 신뢰의 에너지가 어디로 쏠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우리가 보는 숫자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그 아래에는 금리 차이와 경상수지 적자라는 거대한 몸체가 숨어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제품 가격이 싸 보이는 마법을 얻지만 원자재 수입 비용이 폭등하면 결국 마진 없는 수출이라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2022년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이유도 바로 이 역설 때문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0.1%라도 높은 수익을 찾아 움직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금리 역전이 지속되면 자본은 자연스럽게 달러라는 강물로 합류합니다. 전 세계 자산가들이 한국보다 미국 국채가 낮다고 판단하는 순간 시선은 기울어집니다. 무역 의존도가 70%인 한국에서 환율은 몸속 혈압과 같습니다. 이 혈압 상승은 역사적으로 늘 폭발의 전조였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위기는 갑자기 떨어지는 운석이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지만 무시해온 회색 콧불소처럼 다가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환율은 800원에서 2,000원까지 폭주했습니다. 시작은 작은 균열이었지만 결국 시스템 전체를 멈춰 세웠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는 항상 사소한 곳에서 시작해 시스템 전체로 확산됩니다. 공포의 자기실현적 예언이 시장을 장악하는 순간 이성적인 판단은 마비됩니다. 전문가들은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고 하지만 시스템이 견디는 수치와 대중이 견디는 심리적 마지노선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환율 1,500원은 일시적 고점이 아니라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지각 변동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추락한 지금 시장은 원화의 힘이 예전만 못하다고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환율이 언제 내려갈까가 아니라 우리가 1,500원에서도 생존 가능한 구조를 가졌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기업들은 이미 1,300원을 기본값으로 둡니다. 개인에게도 자산 다변화는 이제 생존을 위한 강제사항입니다. 우리가 알던 싸고 흔한 달러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산을 지켜야 할까요? 첫째, 신뢰의 방향을 보십시오. 돈은 안전하고 성장성이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혁신이 일어나는 곳의 화폐인 달러 자산을 포트폴리오의 20에서 30%는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둘째, 속도와 레버리지를 관리하십시오. 경제 위기에서 치명적인 건 부채 자체가 아니라 변화의 속도입니다. 변동금리 비중을 줄이고 비상예금을 늘려 속도 조절에 대비하십시오. 셋째, 구조적 가치에 집중하십시오. 환율이 올라도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독점적 브랜드나 필수제 기업을 선별하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최고의 해지입니다. 내 몸값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이해하는 힘이 자유를 만듭니다. 경제 공부는 단순히 수익률을 올리는 기술이 아니라 거친 파도 위에서 내 가족을 지키는 구명조끼입니다.
1,500원이라는 경고등을 읽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위기는 언제나 부의 지도를 바꿀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새로운 안경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적인 통찰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환율은 단순히 돈의 값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동 가치가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잔인하고도 정직한 성적표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